안녕하세요. 일본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히레입니다. 오늘 다뤄볼 뉴스는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뉴스입니다. 기사 제목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벌써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3년이나 되었네요. 오늘은 지진과 자연재해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울 건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공부 잘 열심히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사 제목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가시니온 다이신사이토.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보시죠. 히가시니혼. 자, 히가시 하면 동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동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히가시니혼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다이신사이. 자, 일단은 앞에 있는 큰 대자 다이를 잠깐 떼고요. 신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지진이라는 단어가 일본어로 뭔지 아시나요? 지진은 지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지신가 오코르, 지진이 일어나다라고 이따 기사 본문에도 나올 표현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 지진을 지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처럼 신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고 끝난 지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신사이라고 쓸 때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 큰 대자를 붙여서 다이신사이 하면은 대지진이 돼요. 그럼 동일본 대지진은 히가시니혼 다이신사이, 지신이라고 안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겐파츠. 자, 후쿠시마는 이미 지명으로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겐파츠라고 하면은요, 원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원자력 발전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원전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면 좀 어려운데요. 우리말과 줄임말이나 한자 쓰임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 정확한 일본어를 알고 계시는 게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겐파츠, 원전이다. 자, 이 원전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 겐파츠노 지코카라, 지코 하면 사고라고 하는 단어죠. 역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돼서 관용 표현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코니 아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코니 아우, 사고를 당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13년, 13년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자, 기사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3년 前の 3月 11日. 자, 13년 전 3월 11일. 그래서 3월 11일 날 지진이 일어났었죠. 히가시니온 다이신사이가 오코리마시다. 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고 같은 게 일어날 때 옥고루라는 동사를 쓰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아까 지진이라는 거 지신이라고 한다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지진이 일어날 때도 지신가 옥고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장 고고 2지 46분頃 오후 2시 46분쯤 도호쿠の海でマグニチュード9の地震が起こりました. 자, 토호쿠 하면은 동북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건 사실 보통 번역할 때 동북부라고 많이 쓰는데 일본어에서는 그냥 도호쿠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번역할 때는 그냥 동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동북 바다에서 마그니튜도. 자, 마그니튜도는 우리 지진의 강도, 규모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그니튜도 Q 하면은 규모 9의 9 혹은 강도 9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규모 9의 지신가 오코리마시다. 우리 아까 지신가 오코르 하면 지진이 일어나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규모 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혹은 강도 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호쿠 치호니와 자, 토호쿠 아까 우리 동북이라고 했고요. 여기다가 치호,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동북 지방에는 타카사 10m 이죠. 자, 타카사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우리 이형용사의 어간, 즉 이를 빼고 사를 붙이면 명사화 쓰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타카사 하면은 높이란 뜻이고 히로사 하면은 넓이라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명사화하여 쓸 수 있습니다. 자, 10m는 10m라고 하고요. 이상은 2죠. 그 다음에関東 地方にも 大きな 津波が 来ました. 자, 관동 지방, 칸토 치호, 관동 지방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관동 지방은 우리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중심으로 그 일대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셔야 하고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상식처럼 알아두셔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반대로 관동이 아닌 서쪽, 관서 지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거를 간사이 치호라고 합니다. 자, 이 관서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우리 아까 관동 지방은 도쿄를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서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오사카죠. 그래서 오사카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간사이벤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서 지방 사투리를 간사이벤이라고 하는데 그때 간사이 이게 바로 관서죠. 그래서 간사이 지호, 관서지방이라는 단어도 같이 관동지방, 관서지방 둘 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도쿄와 오사카는 우리는 서울과 부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이 너무 메가도시로 너무 1인 도시로 나가고 있잖아요.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그에 비해서 이 도쿄와 오사카가 서로 경쟁하는 듯한 비등비등하게 서로 세력 다툼하는 네가 1위고 내가 2위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무시하지 마라는 식으로 오사카가 비비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고 경쟁 구도가 좀 있어요. 관서지방 사람들은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있고 관동지방 사람들은 도쿄라고 하는 수도가 있다라는 그 프라이드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관동지방에도 오키나 쓰나미 하면은 요즘 쓰나미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일본어를 그대로 우리 한글 표기할 때는 쓰가 쓰로 표기되기 때문에 쓰나미라고 하는데요. 헤일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는 요즘은 쓰나미라고 다들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쓰나미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이 쓰나미가 왔습니다. 관동 지방에도 큰 쓰나미가 왔다는 거죠. 동북 지방에는 10m 이상 높이가 되는 쓰나미가 왔었고, 관동 지방에도 큰 쓰나미가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 내용입니다. 警察庁によると 자, 警察 하면 경찰이고요. 警察庁 하면은 경찰청. 발음이 조금 어렵죠. 자, 이렇게 명사 다음에 나니나니 니 요르또 하면은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겠죠. 기사문이나 뉴스 같은 데서 아주 수두룩하게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この地震や津波などで15,900人が亡くなって 자, 이 지진, 아까 우리 지진이라는 거 지신이라고 했고요. 쓰나미는 쓰나미. 자, 이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15,900명이 나쿠나루, 사망하다,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다들 초급 때 다 배우셨겠지만 만이라고 하는 표현, 제가 방금 전에 한국어로 번역할 때 15,900이라고 넘어갔지만 일본에서는 이 만 앞에 그냥 만이라고 넘어가지 않고 이치를 꼭 붙입니다. 이치망. 그죠? 그래서 만엔을 망엔이 아니라 이치망엔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한국 같은 경우도 뉴스에서 이 1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만, 1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어에서는 이 만 앞에는 무조건 이치를 붙인다는 거. 천 같은 경우에는 이치를 잘 안 붙이지만 역시 뉴스 같은 데서는 강조를 위해 붙이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15,900명이 사망하고 2,520人が 行方不明になっています。 자, 2,520명이 자, 오늘 기사의 아주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行方不明,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행방불명이란 단어는 한자에 비해서 읽는 게 특이하기 때문에 한자 읽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단어도 많이 쓰고, 그리고 혹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육구의 후매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전체 듣기 내용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육구의 후매라는 단어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련 기간 요르도, 자, 관련 하면은요 관련이란 뜻이고요, 기간 하면은 기관이란 뜻입니다. 우리 아까 나니나니니 요르도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거 배웠었으니까요.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이런 말이죠. 조금 어렵죠. 그래도 이번 기회에 관련이라는 단어, 기관이라는 단어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난과 갱인데, 자, 희난하면은요 피난이란 뜻입니다. 우리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피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쓰는 단어 피난입니다. 희난. 자, 이 단어도 기억해 두시고요. 한자도 좀 읽어 두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 피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알아볼 수 있게 한자 공부도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갱잉 하면은 원인이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구아이가 와르쿠나때, 자, 구아이 하면은요 상태, 몸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아이가 와르이 하면은 몸 상태가 나쁘다라는 표현인데, 이 이형용사 표현에다가 변화를 나타내는 나루를 연결할 때는 이를 빼고 꾸나로 연결하죠. 그래서 와르쿠나루, 구아이가 와르쿠나루,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겁니다. 변화니까. 자, 이 몸 상태가 나빠져서 나꾸나타 히토와 사망한 사람은 산쟁802인 데스. 3,802명입니다. 자, 나중에 듣기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숫자 나올 때 한 번에 알아듣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기사문에서 계속 들으면서 연습을 하면서 방금 몇이라고 했는지 숫자를 파악하는 훈련 해두시면은 분명히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숫자를 캐치할 수 있으면, 큰 단위의 숫자 캐치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이마모 3만 인 구라이가, 지금도 3만 명 정도가 베츠노 마치 나도니避難して, 자, 베츠 하면 별도, 다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마치 하면은 마을, 동네 이런 뜻인데요. 다른 마을, 별도의 마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마을 등에 피난해서, 우리 아까 희난이라는 단어 또 나왔습니다. 생活しています. 자, 생활이라는 단어 생활,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하는 단어죠. 자, 마지막 기사 문장인데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민의 고齢化야.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주민입니다. 자, 이 주민이라는 단어는 뉴스나 기사에 자주 나오겠죠. 이번 기회에 꼭 공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齢가,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고령화라는 단어예요. 자, 일본은 물론 지금은 한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왔고 이미 진입했죠.
그렇지만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란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령화란 단어가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고령화와 함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자막에 나와 있는 쇼시가. 자, 쇼시가를 잘 보시면은요. 우리 줄어들다 아이 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이가 줄어드는 현상. 자, 이거를 우리는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저출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쇼시가라고 하면은 저출산을 가리켜요. 뭐 저출산 혹은 저출산 현상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와 이 저출산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진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참 슬프게도 한국도 일본을 따라서 똑같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일본이 한국의 사회 현상을 10년 먼저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우리는 꼭 일본이 밟은 길을 그대로 밟게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도 이게 참 미스테리합니다. 어쨌든 저출산 시오시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오시면요. 주민의 고령화와 인口の 流出가 進む中, 인고 하면은 인구라고 하는 단어고요. 류슈츠, 자, 유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인구 유출이 스스무 하면은 진행되다, 진척되다, 나아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스스무 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 주민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진행되는 가운데長期的に被災者の暮らしをどう支援していくのかが課題となっています。 자, 이 기사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長期的に 장기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장기적 한자 그대로 쓰였어요.長期, 장기라는 뜻이죠. 긴 기간. 이 단어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히사이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자를 보시면은 입을 피자, 우리 뭐 피해자 할 때 그 피자예요. 그 다음에 재해 제자거든요. 그 다음에 놈자자 쓰였죠. 그래서 한자만 그대로 보면은 피재자,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재해에 피해를 입은 사람. 이거를 한국말로는 재해민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히사이샤. 자, 이 단어도 바로 들었을 때 재해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통째로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 관련된 뉴스, 기사, 텍스트에서는 아주 수두룩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재해민의 쿠라시, 자, 쿠라시 하면 생활 이런 뜻이죠. 이 재해민의 생활을 도 시엔시테이쿠노카가 자, 시엔스르 하면은 지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엔, 지원이죠. 이 단어도 역시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죠. 한자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재해민의 생활을 어떻게 지원해 갈 것인가가 카다이 또 나테이마스. 카다이 하면은 과제라고 하는 표현이죠. 명사 다음에 또 나루 하면은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기사 문장을 쭉 해석해 보면은요. 주민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재해민의 생활을 어떻게 지원해 갈 것인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일단은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단어를 듣기로 들었을 때 한 번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조금 지난 뉴스를 일부러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된 이유는 이 단어들 때문이에요. 적어도 여기 나온 기사에 나온 모든 단어를 암기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면은
웬만한 재해 관련된 뉴스들은 알아듣기, 파악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꼭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학습하셔서 내 것으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